이제 우리 과목별 세무조정을 볼 건데 이 과목별 세무조정에서 첫 번째가 이 퇴직급여 충당금이라고 적혀 있죠. 자, 이 퇴직급여 충당금은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회계상의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옛날에 우리 회계상에서도 개정 과목을 퇴직급여 충당금이라고 하다가 이제 일반 기업 회계 기준 넘어가면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충당부채로. 그럼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우리가 회계상에서 분계를 할 때 보면 차변의 퇴직급여다,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다 이렇게 분계를 하죠. 그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회계 처리하는 이유가 뭐였죠? 실제로 직원들의 퇴직금 모아두는 거였나요? 아니죠. 그 회계 처리를 한 목적은 올해 발생한 직원의 퇴직금을 비용 처리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올해 발생한 거니까 직원의 급여 성격으로. 그래서 우리 결산자료 입력할 때 급여나 임금 쪽에 우리 아래쪽에 같이 썼죠. 그냥 올해 발생한 농후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비용 처리하려고 한 건데 문제는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그랬을 때에 직원들의 퇴직금을 보장 못 받기 때문에 국가가 퇴직연금 상품 제도를 이제 기업들에 도입하도록 이제 제도를 바꿨죠. 근데 그걸 한 번에 바꾸라고 하면 기업들이 당연히 부담이 될 거예요. 왜냐면 실제적으로 안 모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직원 그 기업들한테 그러면 일단 그래도 유도를 해야 되니까 우리 유예 기간을 줘요. 그럼 퇴직급여라고 비용으로 퇴직급여 충당부채만 상품 가입 안 하고 설정하면 매년 5%씩 비용 인정해주는 금액을 줄여온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2016년도에는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전부 다 비용으로 인정 안 해주도록 바뀐 거예요. 그래서 과거 기출 문제 보면 2015년부터 17년까지 3년 정도가 회계 1급, 세무 2급, 세무 1급이 전부 다 온통 일반전표든 우리 법인세 조정이든 퇴직연금 상품 문제로 그냥 도배를 했었어요. 왜냐면 비용으로 인정 안 하기 때문에 회사가 그걸 도입해서 써야 되는 거니까 그냥 온통 그걸 쓰다가 이제는 좀 자연스럽게 자리가 잡혀 있는데 지금 그 이유가 얘가 실제로 줄은 게 아니고 우리는 추정 경비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산조정 사항인 건데 과거에는 장부에 썼다면 인정했지만 지금은 한도가 0원이기 때문에 얼마를 쓰든 간에 전부 다 한도 초과가 나도록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 서식은 당연히 그대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지금 세대가 전부 다 정년퇴직하기 전까지는 얘는 계속 유지가 될 거고 장부에도 현재 퇴직급여 충당부채 제도는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라질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서식에서는 퇴직급여 추계액을 가지고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한다 하더라도 연금 상품에 가입한 걸 비용 인정해 줄 거라고 했을 때 올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럼 어차피 내년에 발생할 퇴직금만큼 미리 많이 넣어둘 수 있는 그런 악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한도 계산도 여기에서 다 같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퇴직급여 충당부채 사용하는 건 우리 퇴직급여 충당금에 상계하고 우리 회계상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야기하는 거하고 규칙은 똑같아요.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할 때는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설정을 했다 안 했다 상관없이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먼저 우선 상계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지금까지 회계 처리할 때에 직원이 그만두면 이 사람 거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한 건지 확인하고 끌었었나요? 그냥 장부상 잔액이 있는 거 그냥 끌었었잖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 거 설정했다 안 했다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충당금 모여 있는 거 보고 그냥 먼저 우선 끌어쓴다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이 두 번째를 보면 퇴직급여 충당금 중 세무상 부인액이 있는 법인이 세무상 충당금 용인액을 초과하여 상계하는 금액은 송금에 산입한다. 이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잘 쓰지도 않는 이런 표현을 좀 썼죠. 자, 먼저 우리 용어를 하나 정확하게 인지를 하자고 하면 자, 부인이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뭐 부인한다라는 표현 쓰는데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부인한다.
그럼 인정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시인한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법이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를 따져봐라는 게 시부인 계산해봐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럼 부인한다라는 건 세법이 인정하지 않는 것. 근데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과거에는 인정했던 게 있고 점점 갈수록 이제 인정 안 하는 걸로 바뀌었겠죠. 그러면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 회사가 계속 설정해 왔다면 과거에 인정했던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있을 거고 인정하지 않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인데 그런데 이 중에서 6천만 원은 인정하는 거고 4천만 원은 세법이 인정 안 하는 부인액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 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퇴직금이 7천만 원을 줘야 된다고 볼게요. 그러면 세법이 과거에 인정했던 게 6천만 원이 있죠. 그럼 그 6천만 원을 지급하고 그럼 인정하지 않았던 1천만 원도 퇴직급여 충당부채 줄일 거잖아요. 그때 지금 얘가 충당금 용인액 인정하던 걸 초과해서 상계하는 거는 이제 과거에는 인정 안 했지만 실제 그만뒀으니까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정해 줄게 그 이야기예요. 송금에 산입한다는 것. 그래서 일단 먼저 과거에 인정했던 것부터 줄이고 그 다음 인정하지 않은 걸 실제 퇴사가 발생했을 때에 인정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설정할 때는 지금 현재 인정 안 해주지만 실제 직원의 퇴사가 발생하면 그때는 인정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렇다고 우리 회사가 실제 직원이 그만뒀을 때 차변에 퇴직급여 쓰고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럼 서로 타이밍의 차이가 발생하겠죠. 그럼 타이밍의 차이를 우리 소득조분 뭐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유보라고 할 거라 그랬죠. 그래서 설정할 때는 비용 인정 안에 송금물산을 유보했다가 실제 그만두게 되면 이제 걔를 추인하면서 송금에 산입해주고 그리고 유보 감소를 해서 줄일 거라는 거예요. 그럼 방금 제가 부인하는 거 400이 있고 시인하는 게 600이 있었는데 죄송해요. 부인하는 게 4천이 있고 시인하는 게 6천이 있었는데 7천을 실제적으로 지급해야 되면 실제 퇴사가 발생하면 시인했던 6천을 먼저 끌어쓰고 부인했던 4천 중에서 1천만 원을 빼서 송금으로 인정한다, 추인해준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직전 연도 말 1년 미만 근속한 임원 또는 사용인 퇴직으로 퇴직금 지급할 때는 퇴직급여 충당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전액 순비로 처리할 수 있다. 자, 이 말은 자, 일반적으로는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없어요. 그 지급 규정은 정관에 만들어 넣지 않는 이상은 안 줘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그 회사 다니실 때도 1년 돼야지 퇴직금 생긴다라는 이런 이야기 하죠. 왜냐하면 우리 그냥 노동법 임금법도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 퇴직금 지급 규정이 지금 아직 현재도 없어요. 그거 만들자고 지금 그 이상한 이야기 하고 있지만 저는 그냥 기업이랑 같이 죽자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부정적이에요. 근데 자, 그럼 올해 입사한 직원이 있어요. 12월 31일 날 기준으로 직원들 퇴직금 추계하는데 1년이 안 된 직원이 있으면 그 사람은 퇴직금이 발생 안 한 거잖아요. 그럼 퇴직급여 충당부채든 뭐든 설정 안 했겠죠. 그런데 이 직원이 정말 1년 땡 하고 그만두고 그 다음 년도 그만두는 거예요. 그럼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 안 한 직원이 그만두게 되면 그냥 퇴직금 발생 그 해에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비용으로 퇴직급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자, 알고 보면 별말 아닌데 괜히 이렇게 적으니까 어려운 표현인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퇴직금은 실제로 인정하는 것들은 퇴직금으로 인정해주고 과거에 부인한 거 있으면 추인해주고 다 할 건데 우리가 현실적인 퇴사가 아닌 거는 여러분 교재는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현실적 퇴사가 아닌데 직원한테 퇴직금을 주면 그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해서 업무무관하게 직원한테 그 돈을 준 걸로 해서 우리는 비용으로 인정 안 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오른쪽 위에 보시면 적혀 있죠. 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럼 자, 우리는 어디까지를 실질적인 퇴사로 바라볼 것이냐라고 봤을 때 자, 위에 보시면 사용인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때 자, 우리 사용인 직원하고 임원하고는 퇴직금 산정하는 방식이 틀려요. 계산 공식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회사의 장부 보면 우리가 지금 시험 볼 때는 801번 급여 쓰는데
우리 직원들 월급 줄 때 802번 직원급여 쓰는 회사들 많이 있을 거예요. 왜 802번 직원급여 쓰냐면 1번은 임원급여로 해서 이 두 개를 분리시켜야지 우리 퇴직금이든 상여금이든 한도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해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사용인이 직원이 임원으로 바뀌었을 때는 규정이 바뀌기 때문에 이때는 현실적 퇴사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직원일 때까지의 퇴직금 그 연결해서 안 해줘요. 어느 회사가 임원 됐을 때 과거 옛날부터 있었던 걸 연결해 주겠어. 그래서 이건 현실적 퇴사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상근 임원이 비상근 임원이 되었을 때, 그냥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내 이사가 우리 회사에서 그냥 맨날 이사님이라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안 보이면서 사회 이사라고 하면서 사라진 거예요. 말이 좋아 사회 이사지 잘린 거죠. 그래서 현실적 퇴사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상근 임원이 비상근 임원 되었을 때. 자, 그리고 우리 임원이나 직원이 우리 조직 합병이나 분할했을 때 그때 그만둔 거하고, 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중간 정산한 거 있죠. 우리 전에 그 집 마련하거나 주택자금이나 아니면 생계가 힘든다는 거 입증하게 되면 중간 정산을 인정해줘요. 그럼 현실적 퇴사로 해서 비용 인정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우리 급여제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우리 과거의 거를 가지고 소급 안 하겠다고 약정을 하는 경우예요. 그때는 우리는 현실적 퇴사로 봐주는 거예요. 자, 급여제하고 연봉제하고는 정식적인 건 틀려요. 여러분들이 뭐 근로계약할 때 그냥 연 얼마다라고 그냥 말하는 건 급여를 가지고 1년치를 이야기하는 거고, 정상적인 연봉제는 이 연봉에는 퇴직금하고 시간의 수당하고 전부 다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연봉 6천, 7천 해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월급 400인 사람이 6천, 7천을 안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의 수당과 퇴직금이 다 같이 녹아져 있는 금액이에요. 그럼 엄청 많게 느낌이 안 오죠. 월급 400이면 1년이면 4,800인 건데 그 사람 퇴직금까지 하면 5천이 넘어가는 거고, 시간에 일하면 돈이 더 붙을 건데 근데 매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는 서로 다르게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걸로 넘어간다고 하면서 과거 거 안 하겠대. 그러면 이거는 우리 현실적 퇴사로 봐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경우가 아니고 비현실적 퇴사가 일어난다면 그때는 우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해서 퇴직금 돈은 줬지만 비용으로 인정 안 하고, 이건 이 직원이 현실적 퇴사가 일어났을 때에 그때 비용으로 인정하도록 유보로 처리해뒀다가 현실적 퇴사가 있을 때에 송금 산입을 해서 유보를 추인해 줄 거란 이야기예요. 비용 인정 안 했다가 나중에 비용 인정해 주겠다, 그 이야기죠. 자, 그럼 임원퇴직금은 원칙적으로는 정관에 적혀 있는 거에 2배수로 할 거예요. 거기까지가 한도가 될 건데, 우리 기준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까지를 한도로 하는데,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최근 1년간의 총급여 있죠. 1년간. 이 퇴직금 산정에 대한 총급여는 급여하고 상여금하고 다 합친 거예요. 그건 일반 사용인도 똑같아요. 근데 사용인은 한도 계산할 때 12분의 1인데 임원은 계산할 때 10분의 1을 계산을 해요. 자, 계산한 방법 틀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0분의 1에다가 곱하기 근속연수를 곱하는데, 근속연수는 월할 계산하는 거예요. 월할 계산. 여러분들 주위에서 1년 채우고 그만둘게라고 말하는 직원들 있죠. 퇴직금 받고 그만둘게 말하는 직원. 그 직원은 정말 1년 일하고 땡 하고 그만두는 직원 꽤 봤을 거예요. 근데 나 2년 채우고 퇴직금 받고 그만둘게라고 말하는 사람 본 적 있나요? 들은 적은 있을 건데 진짜 2년 땡 하고 그만두던가요? 왜냐하면 2년 채워야 될 이유 없거든. 이번 달 1년 넘어가면 이번 달까지 월할 계산해줘요. 한마디로 나 지금 오늘 당장 그만둘 생각이 없어라는 말을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지, 그만둘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 퇴직금은 월할 계산해요. 근데 한 달 미만 된 거는 이제 절사 없애고 한 달이 풀로 찬 거. 근데 그 한 달이라는 건 한 달 동안 우리가 25일을 근속한 건데, 25일의 근속이라는 게 진짜 25일을 일하는 게 아니고 20일을 일하면 그 주 5일 일하죠. 그러면 하루를 근무한 걸로 6일 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연차 쓴 것도 근무한 걸로 해요. 무단결금은 빠지는 거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회사가 25일 날 월급 주는 날 회사들 있죠.
그게 한 달에 그렇게 계산했을 때 정확하게 그냥 제가 하루 일한 걸로 치는 거 빼서 20일 근무하면 한 달 급여를 다 지급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25일이면 다 차요. 그래서 그달 월급을 그달 25일 날 주는 게 정석적인 회사다라고 사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한 달로 쳐요. 그런 경우에는. 근데 그거 아니면 이제 빼고 해서 월할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럼 이게 임원퇴직금 한도예요. 직원이 아니에요. 임원퇴직금 한도예요. 그래서 자, 이건 나중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만 하는 문제에서도 직원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임원 퇴직금 얼마 줬대. 임원의 최근 총급여는 얼마고 임원의 근무 기간은 몇 년 몇 개월이다. 이렇게 나오는 건 너가 알아서 한도 계산해보고 한도 초과한 거 성금불산입으로 처리하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고 있으셔야 되겠죠. 그냥 퇴직금 줬다고 그냥 틱 적어 놓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자, 제가 지금 목이 자, 여기에서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하는 거는 자, 최근 1년간 총급여, 이 총급여는 급여 더하기 상여금 한 거고, 얘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근속 연수 하는데 월할 계산을 할 거란 이야기예요. 계산. 그런데 자,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한도 초과가 발생하게 되면 초과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세무조정을 송금불산입 임원퇴직금 한도 초과 얼마 하지만 이걸 가져간 사람은 임원 직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소득을 과세하기 위해서 상여라고 처분을 할 거예요. 소주문을 상여라고 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 퇴직금 한도 계산할 때 이 상여는 임원의 퇴직금에 또 한도가 상여금의 한도가 있어요. 자, 임원 상여금 한도는 정관에 정해진 금액이에요. 그럼 정관에서 정해진 금액이 상여금의 한도라는 건 얘는 다른 말로 하면 정관에 임원 상여금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때는 임원 상여금 한도는 0원인 거예요. 0원. 그럼 이런 사항인데 임원한테 상여금을 지급하게 되면 전액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가 돼요. 정관에 규정이 없다라고 하는 순간 지급한 상여금이 전부 다 우리 한도 초과 뜨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금액은 전액 다 송금불산입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 얘도 그래도 가져간 거는 우리 임원이니까 임원이 근로소득세는 받았으니까 다 내는 건데 우리 회사한테 비용도 인정 안 해준다는 게 문제예요. 자, 임원 퇴직금이 1억이에요. 근데 만약에 퇴직금 한도 초과가 1억이 났다면 3억 중에 1억 이상 줬다면 이걸 우리 회사가 비용 인정 안 한다는 건 2천만 원 세금이 더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1억 2천을 더 주는 생각을 해야 되니까 부담스럽게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가 난 이 금액은 얘는 퇴직급여 산정 시에 제외되는 거예요. 상여금 한도 초과액들은 지금 여기 들어갈 때에 상여금 한도 초과 난 거는 당연히 제외하고 계산한다는 거예요. 한도 이내의 금액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퇴직급여 산정할 때 한도 초과된 거 있죠. 지금 퇴직급여 산정 시 제외라는 건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는 퇴직급여 지급할 때에 제외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퇴직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직원들의 그 급여 금액에서 5%하고 퇴직급여 추계액에 세법이 생각하는 한도 중에 작은 금액을 한도로 인정을 해줘요. 사실 계산하는 게. 그러면 직원 급여 정액의 5% 계산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단기 급여액을 다 계산을 할 건데,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컴퓨터 서식을 작성할 때에 퇴직금 산정하기 위한 직원들의 올해 지급한 급여에서 제외해야 되는 게 있겠죠. 어떤 거 제외하냐면 올해 그만둔 사람이 1월 1일 그만 안 두면 예를 들어 3월 말일에 그만뒀어요. 그럼 퇴직금 줬으니까 이 사람 퇴직금 산정할 필요 없잖아. 그만뒀으니까. 근데 3월 달까지 지급한 월급은 급여에 들어가 있겠죠. 3월 달까지 월급 줬으니까 급여라고 장부에 있을 거잖아. 그 금액은 빼고 산정할 거란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퇴직금 산정 급여 제외되는 대상이 먼저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하고, 그리고 실질적 퇴사자의 급여 지급액하고, 그리고 1년 미만 근속자의 퇴직 급여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때에 1년 미만 근속자의 급여 지급액하고, 그리고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상품 가입자의 우리 급여, 이것들은 전부 다 우리는 퇴직금 산정급여에서 제외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항목이에요. 우리 실기에서 얘네들을 빼고 산정되도록 급여에다가 정리해서 써줄 거예요. 지금 얘는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에 퇴직금 산정 안 할 거니까 빼는데,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럼 그대로 넣어둬야 되는 거지. 빼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확정 기여형 상품 자건은 퇴직급여 추계액 산정 대상이 아니에요. 확정 급여형은 대상이 돼요. 근데 확정 기여형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뺀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정도 지식만 가지고 이제 얘네들 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컴퓨터 서식을 보도록 할게요. 자, 퇴직급여 총담금 조정명세에서 들어가면, 자, 여기에 네모 박스들이 있죠. 그리고 1, 2, 3, 4가 있는데, 네모 박스 뒤에 또 번호가 있는데, 이 번호는 시행규칙에 있는 순서고, 네모 박스는 가급적이면 이 순서대로 작성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아래가 퇴직급여 총담금 조정하는 뭐 기초 있고 이렇게 글자가 적혀 있죠. 예, 우리 시행규칙 서식으로 인쇄를 하면 지금 방금 아래쪽 거가 1번이 아래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급여 입력하는 거는 아래쪽에 2번이 칸이죠. 그럼 시행규칙 서식은 지금 이 번호 순대로 되어 있는 건데, 근데 작성은 가급적이면 이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과거에는 이 순서대로 안 하면 다음에 반영을 잘 안 해줬어요. 계산을. 그래서 그냥 우리 참고로 스마트웨이 한번 보시면, 우리 스마트웨이 가지고 퇴직급여 총담금 조정명세 보면 방금 시행규칙이랑 순서가 똑같이 나와 있죠. 근데 얘는 작업 예부태라고 1, 2, 3 붙여놨잖아.
이렇게 붙여놓은 것처럼 얘는 거꾸로 순서를 이렇게 잡아놓고 수행규칙이 그냥 서식 출력할 때는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이대로 작업하세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럼 첫 번째는 우리는 총급여 가지고 퇴직금 지급할 5% 계산하기 위한 금액을 계산할 거예요. 그럼 여기의 목표는 자 19번에 보시면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급여죠. 이 금액을 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퇴직금 지급 대상되는 임직원 급여. 그럼 첫 번째 장부에 급여나 상여금 있는 거 다 불러와서 여기에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직원 거 18번에 쓰면 빼서 19번이 될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이 말은 제가 여기에 적었던 이 금액 있죠? 이 내용들이 18번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눠서 이 세 개는 지금 얘네들은 18번에 들어갈 항목인데 입력인데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액은 18번에 입력해서 빼는 게 아니고 얘는 그냥 17번 총급여액에서 직접 차감할 거예요.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액은 여기 총급여액에 있는데 문제에서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가 있대. 그러면 이 상여금 금액에서 그냥 직접 차감 빼버릴 거란 이야기예요. 이 초과액은. 그럼 얘가 생겼을 때 직접 빼면은 컴퓨터가 당연히 어떤 금액이 어떻게 빠졌는지 모르겠죠. 그럼 우리가 이거 발생했을 때 따라 생각해야 될 게 이거예요. 이 세무 조정이 따라 붙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문제에서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액이 있다면 총급여액에서 직접 차감하고 그 다음 바로 따라서 이 조정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조정하는 건 쉬워요. 이걸 해야 된다는 것만 안 까먹으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서식에서 F4번 누르면 얘가 있거든. 그럼 조정은 쉬운데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조정이 아예 빠져버리겠죠. 우리 시험에서는 세무조정이 점수가 높아요. 다른 거는 0점 몇 점, 0점 몇 점 그런데 세무조정은 거의 1점 정도예요. 그래서 조정 빠뜨리면 점수가 감점이 많이 되겠죠. 그럼 얘가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거 기출문제 작업 때 볼 거예요. 그러면 금액 빼고 직접 빼고 빼면서 세무조정. 왜냐면 우리 그 조정 등록 가면 아래에 도움 주잖아. 근데 얘는 전혀 컴퓨터가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까먹고 조정해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얘는 우리가 문제를 보면서 일반적으로는 1년 미만 근속자의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1년 미만 근속자의 급여들을 알려줘서 우리는 빼기 위해 18번에 쓰는데 우리 책에는 없는데 그 이전에 시험 문제 장난친다고 1년 미만 근속자니까 사람들이 다 빼는 거야. 그래서 1년 미만 근속자의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있다라고 낸 거예요. 사람들 전부 다 간접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확인해야 돼요.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무조건 꼭 확인해서 넣을 거다 안 넣을 거다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네들을 지금 이렇게 쓰면 그럼 이 금액 가지고 지금 이 금액을 가지고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와서 지금 얘가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임직원 총급여 가지고 5%가 한도로 먼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한도. 자, 그리고 퇴직급여 추계액이라는 표현 우리 회계 때 많이 썼죠. 이 추계액은 우리 퇴직금 추계액 명세에서 원래 만들어져서 실무 버전에서 땡길 건데 이거는 직원이 일한 근속 기간 동안에 전부 다 급여가 들어가 있어야 땡겨져요. 한마디로 시험 때는 안 들어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알려줘요. 얘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알려줄 수밖에 없는 값이니까 알려주면 쓰는데 인원도 알려주면 쓰고 안 알려주면 안 써도 돼요. 그럼 이 추계액을 가지고 이 추계액 대비 몇 %다라고 계산하게 되는데 그럼 이 추계액하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얘가 보험 수리적 근거에 따른 퇴직급여 추계액이에요. 그럼 이 두 금액이 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세법은 이 두 금액 중에 큰 금액을 인정할 거예요. 세법이 생각해 주는 추계액은 이 두 개 중에. 근데 얘는
알려주면 쓸 거고 안 알려주면 안 쓰는 거고, 얘는 무조건 알려줄 거니까 무조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 중에 큰 금액이 여기 10번의 추계액 대비 설정액인데 얘 한도가 지금 0%라는 거예요. 그럼 0%면 한도가 0원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 급여 지급한 거에 대한 5% 한도와 추계액의 0% 한도, 이 두 개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이 중에 작은 금액을 쓰기 때문에 한도가 0원이 되는 거예요. 그 결론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올해 회사가 설정하면 전액 한도가 0원이니까 전액 한도초가 뜨는 거는 정해진 거예요. 한도초과는. 그죠? 지금 한도를 보면 지금 여기 10번에 추계액 대비 설정에 있는 거 있죠? 이 한도가 과거의 설정률이 이제 내려왔던 게 우리 보면 10년도에는 우리 회사가 설정하는 거에 30% 하면서 계속 5%씩 떨어지다가 16년도에 제로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얘를 인정을 안 하는 상황이 되는데, 근데 이 금액은 또 우리 이다음 퇴직연금 부담금,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거 설정하는 데에 근거 자료로 같이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얘는 당연히 우리가, 제 생각에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제 현업에서 일상생활에서 그만두실 때까지 얘는 남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지금 얘네들이 내용인데, 자, 이 중간에 있는 거는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 장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럼 이제 제가 쓰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에 장부상의 잔액이다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이런 표현 두 가지 섞어 쓰면서 여러분한테 계속 강조할 거예요. 회계장부상의 금액인 경우가 있고 세법장부상의 금액인 경우가 있어요. 회계장부상의 금액은 정말 여기 잔액 조회를 해서 나온 거, 이 장부상 잔액이잖아요. 그럼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장부 조회한 이 금액을 쓴다는 게 회계장부상의 이야기이고, 제가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 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장부들이 있어요. 아니, 서식에는 장부상 금액이라 적혀 있어. 그런데 제가 세법상 장부상의 금액이라는 건 세법이 인정해 주는 금액만 쓰는 거예요. 이 금액이 아니고. 그럼 세법이 인정하는 거냐, 회계장부에 있는 걸 쓰는 거냐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숙지를 하고 인지해야 돼요. 그럼 지금 여기는 회계장부상의 잔액이에요. 그럼 회계장부상의 잔액이라는 말은 뭐냐면 세법이 인정해 주는 것도 들어가 있고 인정해 주지 않는 것도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회계장부 거니까. 무슨 표현인지 이해가시죠? 앞에 이런 거예요. 제가 1,000만 원 중에 1억 중에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은 인정하는 거고 6천만 원 인정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 세법이 인정하는 걸 제가 쓰라고 말했다면 6천 쓰는 건데, 얘는 회계가 그 회계상의 장부 금액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자, 예를 들면 얘가 1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억에는 세법이 인정하지 않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걸 부인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기초충당금 부인 누계에게 그럼 4천만 원은 인정 안 한다고 쓰는 거예요. 1억 장부에 있는데 이 중에서 세법이 인정하지 않는 게 4천이다 이렇게 써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썼는데 앞에 제가 예를 들었던 거 가지고 계속 생각해 보면, 제가 이 중에서 그럼 7천만 원을 지급한다 그러면 6천 원 시인했던 거 먼저 빼고 1,000만 원을 부인했던 애 중에 1,000만 원을 추인해 줄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럼 뭐 7천이 아니고 예를 들어 5천만 원 지급한다 볼게요. 그러면 지금 세법이 인정하는 게 6천 남았는데 5천만 원을 지급하면 실질적 퇴사가 발생하면 1,000만 원 남았다라고 이야기 나오죠. 세법이 인정하는 게 6천이었잖아요. 5천만 지급하게 되면 1,000만 원 세법이 인정하는 거 남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뭐 특별하게 우리가 손댈 게 없는데, 만약에 7천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 6천만 원 인정했던 거 다 끌어썼으니까 인정하지 않았던 4천 중에서 1,000만 원 끌어쓴다는 이야기예요. 추인할 거다. 그래서 과거 거 추인할 거란 표현으로 세무조정 가면 여기에 기왕 부인액, 과거에 부인한 것 중에 1,000만 원 추인할 거라고 뜨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 교재에서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먼저 시인했던 걸 먼저 끌어쓰고 시인했던 걸 넘어가면 이제 과거에
우리 부인했던 거를 우리는 송금에 산입한다는 이야기. 얘가 지금 여기에서 컴퓨터가 계산해 줄 거예요.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가 나오거나 저 정도는 갔을 때 얘가 뜨면 과거 부인했던 거 추인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퇴직전환금이라고 적혀있는 애 11번이 있죠. 이건 옛날 거예요. 99년도에 사라진 거예요. 하지만 99년도에 설정하고 계실 때 일하신 분이 아직 회사에 다니고 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잔액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제도가 없어졌다는 거지 얘가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 썼잖아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지금 계신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다들 사라지기 전까지 계속 장부에 있을 거라고. 그럼 99년 이전에 일하신 분이 아직 남아있으면 장부에 있는 거예요. 얘는. 그러면 얘도 쓸 수 있겠죠. 이 국민연금 전환금이라고 해서 과거에 3분의 2는 직원이 부담하고 3분의 1은 회사가 부담해 주는데 직원이 부담이 되잖아. 그래서 3분의 1은 회사가 지원해 주는 건데 직원은 3분의 1만 떼고 그럼 나머지 3분의 1이 남죠. 이걸 회사가 내줬다가 직원 그만둘 때 그거 빼고 주는 거였어요. 직원이 되는 건데 부담되니까 빼는. 옛날에는 그런 제도를 썼어요. 그러다 99년도에 이제 얘가 폐지되고 지금 현재 국민연금 형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옛날에 연금 형태에 대한 국민연금 전환금이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회사 계상액은 올해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한다면 이 금액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입력하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럼 먼저 얘부터 작업을 할 거예요. 여기부터. 그럼 여기는 자, 이제 우리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면 총급여 지급한 내역이 있죠. 여기에 임원급여, 급료수당 이렇게는 시험 때는 이런 행동 안 해요. 임원급여가 우리 802번 급여고 급여수당이 802번 직원급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가. 근데 우리 시험 때는 이런 행동 안 할, 이렇게 안 쓰고 그냥 급여, 상여 뭐 이것만 나올 거니까 임금하고. 그럼 지금 총급여가 이 금액인데 이 중에서 퇴직금 지급 대상 아닌 임직원 급여액이 있으면 18번에 이 금액 쓰란 이야기죠. 지금 연습 예제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준 거예요. 그럼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약정이 없으니까 그럼 여기에 1년 미만 근속자 급여나 그런 게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고 퇴직연금은 가입하지 않았으니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한 직원의 급여는 없겠죠. 그런 표현이에요. 즉 그리고 장부상 충당금 내역이 적혀 있는데 당연히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대한 정보는 문제서 주면 문제가 우선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줄 때는 이렇게 안 적어주고 T계정으로 줄 거예요. T계정으로 주면 또 우리 애는 부채니까 대변 계정이죠. 그러면 기초, 기말 여기엔 증가, 감소 느낌 안 오죠. 그래서 시험 때는 알리바이를 맞추고 있으니까 얘 잔액조회를 주로 쓸 거예요. 그럼 잔액조회를 쓰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봤을 때 우리 이 생각할 수 있잖아. 기초였는데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증가했대. 그럼 올해 설정하는 거고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감소했대. 그럼 지급했겠지. 느낌이 더 빨리 오죠. T계정 보는 것보다 얘가 느낌이 잘 와서 얘 많이 봐요. 그럼 얘 보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나중에 기초잔액이 여기 기초 회계장부상 잔액이라 그랬잖아. 증가가 올해 설정한 거니까 회사 계상에, 감소가 올해 지급한 거니까 여기 지급액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한 금액을 우리 지금 문제에 적혀 있는 거고 시험 때도 T 계정으로 보여주고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를 보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문제지를 그게 눈이 안 들어올 때는 이걸 사용해서 금액 실수가 없어야 되겠죠. 그럼 지금 얘가 지금 이 금액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 책에 장부상 기초가 1억 3,600 그리고 우리 다의 기준 퇴직금 지급액이 2억 2,400 이 금액이죠. 그리고 동그라미 5번에 회사가 단계에 설정한 퇴직급여 충당금이 설정한 만큼 증가한 거잖아요. 그래서 4,620만 원 이렇게 지금 금액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퇴직급여 추계액이 지금 4번에 추계액이 여기에 들어갈 금액이 될 거고 추계액은 무조건 알려줄 거라 그랬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나의 충당금 부인 누계액이 있네요. 5,800 이걸 이야기하는 거네요.
부인액이. 자, 그럼 우리 자, 충당금 부인한다라는 건 지금 인정 안 해란 이야기죠. 왜냐하면 지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사정한 거 인정 안 하는데 나중에 실제 그만뒀을 때에 추인하면서 인정해 줄 거란 이야기잖아. 그럼 타이밍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충당금 부인한다는 건 퇴직급여 충당부채 사정한 거 비용 인정 안 해? 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인정 안 한 게 지금 얼마만큼 있다라는 건데 얘는 나중에 직원이 실제 퇴사를 하게 되면 인정해 줄 거란 이야기잖아. 그럼 지금 인정 안 하고 나중에 인정할게. 타이밍의 차이를 우리 이야기하는 그 말하는 소득 처분이 뭐였죠? 유보였잖아. 그럼 또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유보를 관리하는 서식이 뭐라 그랬죠? 그렇죠. 자적을표라고 제가 줄여서 말하는 유보 관리 서식의 이름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표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충당금 부인 누계 이렇게 어설프게 안 쓰고 기초 충당금 부인 누계이니까 정기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표상의 잔액이 얼마 있다고 알려줄 거예요. 그게 지금 얘 충당금 부인 누계액 표현할 때 그때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기초 충당금 부인 누계액을 이렇게 써줄 거란 이야기예요. 정기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잔액이 있다. 정기말 거니까 올해 기초란 이야기잖아. 얘가 지금 이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가 이 잔액이라는 애가 기초충당금 부인 누계액 이 금액을 표현하는 정보를 주는 금액이에요. 어차피 유보 금액 이야기하는 거죠. 부인한 금액인 거죠. 지금 아니야 했던 거. 자, 그럼 이제 우리 여기에 있는 정보들 다 봤는데 마지막에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전환금 납부액은 원장 조회하래요. 자, 그럼 얘는 이따가 전환이라고 쳐보면 국민연금 전환금 보일 거예요. 그럼 잔액이 있으면 써주면 되고 없으면 안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우리 지금 여기에 이 정보가 있죠. 자, 여러분 누르지 마세요. 블로기 하면 나와요. 누르지 말라 그랬잖아. 그냥 따라 치우면 되니까. 근데 왜 제가 시험 때 누르지 말라고 하냐면 우리가 블로기 하는 건 무조건 계정 과목 코드 번호 순서대로 적혀 있어요. 그럼 문제에 적혀 있는 거하고 같이 매칭하다 보면 꼬여요. 줄 잘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얘 하나 쓰는 거 얼마 안 힘들죠. 어차피 인원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문제 보고 쓰시는 게 나아요. 그럼 문제를 보면 첫 번째가 판관비 그 임원급여니까 801번 한 명에 4,800만 원, 802번 5명에 9,600만 원. 일단 1,900부터 쓸게요. 그리고 임금의 20명 2억 3,400만 원이다. 자, 그럼 이 금액 중에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임직원 여기에 판관비 직원급여에 한 명 700만 원이고 4명이 3,200만 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특별한 정보 없네요. 기본 예제에서. 그럼 그 다음 우리가 작성해야 되는 게 여기 2번인데 퇴직급여 추계액이 동그라미 4번에 적혀 있죠. 21명 1억 9,800만 원이다. 자, 만약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금액이 있다고 하면 1억 8,400이라 그러면 여기 1억 8,400이라고 써도 이 금액이 크니까 여기 나오죠. 21명이면 21명이다. 얘는 알려주면 쓰는 거고 안 알려주면 안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큰 금액이 나왔죠. 자, 그럼 이제 여기 2번 작성이 끝났으니까 3번
그럼 장부상 기초 충당금 잔액은 동그라미가 1억 3,600. 다음 기초 충당금 부인 누계액은 동그라미 있나? 5,800. 기준 퇴직금 지급액은 동그라미 있다. 2,400. 그리고 회사 계상액은 동그라미 5번 4,620만 원이죠. 지금 얘는 자적을표에서 오는 거고 제가 앞에 말했지만 얘 값을 여기에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 조회해서 얘가 이 금액이 온 거고 얘가 이 금액이 온 거고 얘가 이 금액이 온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할 때 제가 이걸 문제 봤는데 T 계정을 못 보면 장부 잔액 조회하라고 하는데 시험 때 다가오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삼지창이 뭐였죠? 라고 제가 얘를 삼지창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값이 들어갈 거란 이야기예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저 거꾸로 얘를 아래에 그려가지고 또 화살표 해놨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제 퇴직전환금 확인해 봐야 되는데 퇴직전환금 원장조회 저는 분계 내역 볼 때는 원장조회 가는데 분계 내역 아닐 때는 잔액조회에서 봐요. 잔액만 확인하면 되는데 내용이 많도록 볼 필요가 없죠. 그럼 여기에서 F2번 눌러서 전환이라고 하면 국민연금 전환금이 있죠. 그럼 같은 국민연금 전환금 보니까 지금 기초가 532만 원인데 당연히 지금 현재 쓰는 제도가 아니니까 증가한 게 없고 이 사람이 아직도 그만 안 뒀나 봐요. 감소도 없어서 그대로 532만 원이 있는 거죠. 그럼 이 금액을 퇴직전환금에 532만 원이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쓰면 자, 얘 작성 끝났어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1억 3,600 중에 5,800이면 자, 신하던 금액이 1억 3,600인데 5,800이 부인한 거면 신한 금액이 7,800이 있었죠. 그런데 2,400 썼으니까 5,400 남았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인액 추인할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얘가 뭐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지급했다면 추인할 게 생기는데 지금 지급한 게 겨우 2,400밖에 안 돼서 지금 여기 부인한 금액을 추인할 거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부인했던 거는 인정하는 금액 안에서 지금 놀았죠. 지금 얘 쓰기 전에 한도가 7,800이 있었잖아. 한도가 아니고 시인했던 금액이. 근데 2,400 하니까 그래도 인정하는 게 5,400이 있어 라고 뜬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선 조정해 줄 거는 얘밖에 없죠. 그럼 F3번 조정 등록하면 조정은 쉬워요. 왜냐하면 F4번에 다 나올 거거든. 과목별 세무조정은 거의 다 F4번에 조정 등록에 있어요. 그럼 F4번 조정 등록 가면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가 있죠. 내일 좌우와 같이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 이거 지금 문제 계속 볼 거예요. 기출 문제 얘가 자주 등장해요. 그럼 제가 빼먹지 말라고 한 게 조정은 쉽다 그랬잖아. 이거 선택하면 송금물산입 상여 나올 거니까. 얘는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는 송금물산입 유보 처분할 거다. 맞죠? 그래서 예 선택하고 4,620만 원을 유보 발생이다라고 처리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송금불산입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한 거 인정 안 해. 이걸 우리는 부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법상 부인액이 발생한 거죠. 무슨 표현인지 이해가시나요? 그럼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저하고 이 생각 한 번만 해볼게요. 기초충당금 부인 누계액이 5,800이에요. 근데 지금 우린 이만큼 설정했죠. 얘 인정했나요? 인정 안 했죠. 세법이. 그러면 얘 전액 부인했죠. 그러면 기말 부인 누계액은 얼마가 되죠? 그렇죠. 지금 5,800인데 지금 우리 이 금액만큼 부인한 거잖아요. 그죠? 시인한 게 있어서 추인한 게 있었으면 뺄 건데 그런 거 없었으니까 5,800에서
그러면 1억 420만 원이 되죠. 이게 지금 단기말 부인 누계액이죠. 단기말 부인 누계. 그래서 내일 이제 얘 다 끝나고 나서 다음 소식 가면 단기말 부인 누계액을 쓸 거예요. 그러면 단기말 부인 누계액을 주는 문제도 많은데 가끔씩 장난친다고 기초 부인 누계액하고 단기 퇴직급여 총납금 설정액을 줘요. 그럼 얘 전액 다 부인이니까 둘이 합친 게 단기말 부인 누계액이 됐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해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단기말 부인 누계액이 어떤 건지 용어를 인지하시라고 지금 설명한 거예요. 우리 미래에 얘 써먹을 거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지금 얘 둘이 설정을 했죠. 그러면 이제 내일 우리가 할 여기 퇴직연금 부담금 여기에서 지금 여기 퇴직급여 추계액이 있죠. 여기에 불러오게 하면 저 금액이 들어오는 거예요. 방금 두 개 중에 큰 금액 있죠. 이거 가지고 이제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설정할 한도를 여기에서 계산하는 거예요. 추계액만큼 납부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추계액보다 더 많이 납부하는 거 인정 안 하겠죠. 그래서 이제 내일 자와 같이 여기도 이제 넘어가서 퇴직급여 충당금이라고 적혀 있는 얘하고 여기에 단기말 부인 누계액이 들어오는 거예요. 방금 우리 계산했던 1,000 얼마였죠? 그 금액이 여기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하고 서로 연결되는 서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에 그 잘못된 정보도 아니죠.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시장에서 얘가 지금 한도가 사라졌으니까 시험에 안 나올 거라고 이상한 소리를 건너편에서 해가지고 세무사에서 열받았는지 시험 문제에 그 다음에 연타를 몇 방 내버린 거예요. 그런 순간 싹 사라졌죠. 얘는 원래 없어질 수 없는 서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